지난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설레는 마음도 설레는 신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한번 가보실 일들이 생기겠죠. 입학식도 가셔야 하고 또 학부모 면담도 가보셔야 할 겁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집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걸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애가 작네? 태생적으로 작은 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커야 할 때 못 크고 있거나 혹은 너무 빨리 자라다가 뚝 멈춰버린다면 이건 곤란한 일입니다. 언제쯤 이런 검사를 해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방소아과 전문의 유선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한방소아과 전문교수 유선애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소아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요즘 선생님 아이들이 좀 큽니다. 옛날보다는.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는 10년마다 네. 그 소아 성장 그래프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버전이 2017년도 버전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실제로 만 나이로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평균 키를 보실 때 만으로 7세인 남자 아이다. 그러면 걔가 네. 올해 2017년생 아이들에 해당되고 그렇죠. 걔들은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남자에 해당되거든요. 네. 걔들의 평균 키를 보시면 122.1cm에 해당되고 예. 만약에 만 13세 남자의 평균 키는 만 13세면 2011년생. 네. 그러면 올해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남자에 해당되거든요. 예. 걔들은 평균 키가 한 158.6cm 정도 해당되거든요. 네. 그런 도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도표가 거의 평균에 해당되는 거를 그려놨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면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커진 건 맞죠? 조금 커진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커지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은 이제 그 정도 키가 거의 저희들이 이제 거의 정점이 아닌가. 다 온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왜냐하면 영양적으로 이제 뭐 안전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잡기가 아마 지금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성장 그래프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거 보실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성장 곡선이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보통은 이제 태어나서 36개월까지는 아이들이 거의 누워서 재기 때문에 네. 곡선이 또 다르고 이 3세부터 18세까지는 이제 서서 키를 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3세에서 18세까지 네. 그게 100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실제로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약에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다. 그러면 그 애들을 키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는 겁니다. 네. 1등이 제일 작고 100등이 제일 큰 아이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3등인 아이들은 3%에 해당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평균에 50%에 해당되는 거는 50등은 50%. 예. 아주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75등이면 75%. 일단 이거 보시는 되는데, 방법은 이제 네. 가로축에 있는 나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로는 만의 나이에 해당되는 거고 예. 위에는 그 키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살쯤에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 10살이면 네. 이제 가로축에 10세, 예. 10을 찾고 거기에서 아이가 좀 위로 올립니다. 예. 10에 이제 점을 찍어서 예. 그러면 아이가 만약 키가 몇 센치가 나온다. 예. 그러면 그 곡선이 어디에 해당된 점을 찍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주 작은 아이들은 3에 찍히는 거고 그렇죠. 나의 키가 만약에 좀 큰 아이 같은 경우는 97에 찍힌 아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는 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크고 3%는 3을 찍기는 너무 작은 거에 해당되겠죠. 예. 그러면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3%타일 혹은 5%타일 정도 해당이 됩니다. 네.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일단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니까
좀 병원을 일찍 가서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50%를 넘어서 한 70% 정도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욕심을 좀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우리 아이는 꿈이 모델이에요. 네. 그러면 더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사실은 욕심을 조금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좀 엄마 아빠가 좀 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델을까지 생각을 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을 때는 그 아이들이 쭉 이제 그 해마다 예. 아니면 6개월마다 와가지고 아이 어릴 때부터 관리를 좀 하면 네.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작다면 이게 어떤 영향들 때문에 그럴까? 뭐 유전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전이 어떤 분은 전부를 차지한다라는 분도 있고, 예. 근데 어떤 분은 또 50%, 예. 뭐 20%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예. 통상적으로는 네. 한 23%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실제로 임상을 해보니까 한 50% 정도는 유전적인 게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작은 분들이면 네. 아이들도 한 50%는 작을 수밖에 네. 없다. 근데 꼭 그게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까지도 저희는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 유전자가 내려올지 몰라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조부모까지 만약에 부모님이 좀 작다 하더라도 조부모들이 엄청 크신 분 있으면 또 아이가 큰 경우가 있거든요. 자, 또 다른 원인들 또 그다음에 뭐가 이제 있을까요?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일단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는 조선시대보다는 조선시대 우리 성인 남자들 평균 키가 몇 센치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거의 148cm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거인이었네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 남자들의 평균 키가 다 컸을 때 예. 173에서 176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은 바뀐 게 없잖아요. 30cm 가까이가 컸네요. 그러니까 그게 영양이 그렇죠. 아주 잠원 해당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못 먹어서 그랬다고 치고 네. 요즘 아이들은 잘 먹지 않나요? 네, 잘 먹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좀 발육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많긴 하죠. 요 얘기도 이제 조금 이따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방임이 됐다든지, 예, 요새 보살핌을 잘 못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성장 저성장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요새는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서 또 다니면서 너무 뭐를 많이 먹는 거예요. 혼자 사서 먹고. 패스트푸드, 피자 이런 거만 먹고. 그래서 오히려 또 좀 너무 이제 이르게 큰 애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환경들이 좀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영양 공급도 이야기했고. 알게 모르게 질병이 있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장질환, 만성적인 장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호흡기 질환, 그리고 만성적인 이제 신장, 콩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이 돼서 키가 안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호르몬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것도 검사를 다 하시는 건 거죠? 네, 성장 호르몬 검사도 하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하고 성장에 관계된 호르몬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검사들을 같이 해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검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장판 검사를 많이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하던데요, 선생님. 손 사진을 저희가 이제 2개를 지금 찍어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고 눈치를 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2개의 사진을 좀 비교를 해봐 주시죠. 그 성장판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진료실에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어머니들 참 신기해요. 자기 손을 딱 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이제 관절 사이에 이렇게 틈 같은 버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빈 공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거기 안에가 연골이 돼 있어요. 그게 성장판이거든요. 그렇게 연골이 비어 있을 때는 거기 열려 있는 거고 거기가 닫혀가지고 통으로 이제 관절이 하나 되어 있을 때는 뼈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성장판이 닫혀 있다. 왼쪽은 성장판이 열려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성장판이 닫혀 있는 사진에 해당됩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오셔야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성장판이라는 게 연골이라고 했잖아요. 연골이 자라면서 이게 뼈가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골이 자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게 성장판인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어른이 다 됐다.
키가 다 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뼈 나이를 보는데 뼈 나이가 지금 또 중요한 게 선생님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부모님들은 걱정이 돼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 뼈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어서 나중에 크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지연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뼈 나이가 어린 자기 나이보다 자기 이제 만 나이보다 만약에 2살 정도 어리면 그때는 아무리 뼈 나이가 어리더라도 치료를 좀 해야 될 케이스가 되고 10살짜리 아이가 왔는데 뼈 나이가 8살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키를 보면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2살 이하로 2살 이상으로 만약에 뼈가 어리다면 치료해야 되고 1살 정도 뭐 1년 정도를 좀 어리다고 하면 그거는 좀 기뻐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지금은 작지만 늦게 자라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부모님들도 옛날에 늦게 큰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언제 많이 컸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 특히 70년대생 아버지 분들은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컸다. 군대 갔을 때까지 컸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그렇게까지 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요새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남자아이들은 거의 다 크고 조금 빠른 애들, 이제 5학년 때부터 큰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 키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나중에 얼마나 키가 클지 예상 키를 계산하는 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180이고 엄마가 160이라고 하면 평균 키를 냅니다. 그러면 평균 키가 170이 되겠죠. 거기다가 남자아이는 6.5를 더하고 여자아이는 6.5를 뺍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176.5가 될 것이고 여자아이는 163.5 정도가 될 것이다. 제 딸아이는 이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키가 157이고 작으신 분 약간. 그리고 엄마 키가 148인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작으신 분.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키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아이였죠. 나도 작을 것 같아. 그래서 걔는 정말 어릴 때부터 노력했고 부모님도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걔가 엄마 아빠 키를 가지고 예측 키를 보면 남자아이였지만 159, 160이 이제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175까지 컸었거든요.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 근데 또 반대로 아버지 키가 180이었고 엄마 키가 164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예측 키를 딱 했을 때 164.5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154까지밖에 안 컸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적인 예측 키의 예상 키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꾸준하게 아이들을 1년에 한 2번씩은 키를 체크하면서 속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가 중요하지 예상 키가 딱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걸 얘기하는 건 거죠, 선생님? 실제로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아이들 성조숙증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약간 비만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활동을 안 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밖에 못 나갔다. 그게 상당히 아이들한테 성조숙증을 많이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조숙증을 이제 엄마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자아이들 공통적인 거는 머리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머리에 땀 냄새가 날 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어른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엄마들 예민한 엄마 또 맡아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몽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럴 때 이게 성적으로 성숙해가는구나, 시발점이 되는구나라는 시작점이 되는 거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커지는 겁니다. 고환이 한 2.5에서 평소 2.5mm 정도였는데 4mm 정도로 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게 시발점인데 그 나이가 정말 성조숙증이라 진단을 할 때는 예. 여자아이들은 만으로 8세 네. 전, 남자아이들은 9세 전에 그게 나타났을 때는 성조숙증이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호르몬 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해서 성조숙증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들은 이제 그 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는 거, 네. 냄새 나는 거 예. 그런 거는 맡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여자들 만 8세, 남자들 만 9세에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을 와야 되고 그러지 않고 조금 아이들이 이른 성숙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그런 어떤 가슴 몽울이 생기고 고환이 커지는 게 여자아이들은 한 3학년, 한 2학기 이때 예. 남자애들은 한 4학년 2학기에서 5학년 넘어갈 때 네. 나타나는 경우 아이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은 이런 성숙을 한다고 봐야 되고 성조숙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런 성숙에 하는 애들이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성숙은 정상적인 거. 예,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건데 조금 빠르게 큰다는 거 봐야 돼요. 그건 놔두고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만 저희들이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모님들이 빨리 눈치를 채주셔야 성조숙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눈치를 못 채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성조숙증이 결국은 키를 키우는 키가 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크고 그다음에 빨리 다치니까 나중에 키를 크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후다닥 하고 빨리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크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골목대장 하던 애들, 굉장히 크던 애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동창회에서 만나보면 작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아까 약간 비만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아 비만이 되면 성조숙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나중에 성인 키가 작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조숙증이라는 부분이 어떤 이제 키가 빨리 크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면 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될. 그렇죠. 부모님이 그거 아셨으면 체크하셨겠죠.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 아이가 야구 선수를 하는데 쑥쑥 커주니까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게 사춘기가 빨리 온 거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춘기가 빨리 오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사춘기가 빨리 온 게 맞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 발육이 빠른 아이들이니까 실제로는 보면 과체중인 애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한방에서 이제 과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방의 비위, 소화 기능, 장 이런 데에 습열이 잘 생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걔들은 먹는 것도 훨씬 잘 많이 먹고 발육이 좋기 때문에 그 습열을 제거하는 약재들을 가지고 그 습열을 제거하고 순환을 시켜주고 열을 내리고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면 아이가 그 속도가 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과체중이 아닌데 마른데 또 조숙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 조숙을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타고 유전적인 게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방적으로는 신장이라고 하는 게 호르몬에서 나오는 한방에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을 제거시켜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열을 내려주는 약을 쓰면 상당히 아이가 좀 천천히 이게 지연되는 그 성숙이 이제 천천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소아 비만을 해결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좀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침이나 뭐 한약, 뜸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조절을 해주시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먹던 것도 좀 줄고 살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내용도 좀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 보면 육식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당이 많은 것들. 단 거 막 먹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음료수라든지 이제 단 거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음식 내용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운동도 같이 겸해주고 이렇게 비만을 관리하면 당연히 좀 좋아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성장 속도가 너무 늦고 잘 안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치료들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해보니까 네. 실제로 잘 안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식욕 부진이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먹으니까 이 아이들은 키도 작지만 체중도 작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 네, 저희는 전방적으로는 그게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잘 먹게 하고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게 하는 예. 그런 치료를 같이 겸하면 저희들 도움이 되는 거고 예. 이제 성장 원인이 이제 식욕 부진에 해당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만성증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질환. 그러니까 저희 진료실에서 그때 봤던 아이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예. 장탈이 이제 난 거예요. 예. 엄청 매운 음식을 좀 과도하게 오랫동안 먹고. 예. 그래서 장탈이 마라탕 좋아하는 네, 네. 애구나. 예.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니까 예. 장탈이 너무 심하게 나서 걔 같은 경우에는 그 장탈 때문에 아이가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실제로 키가 중학교 1학년 남자이면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예. 아이가 1년에 한 2cm밖에 안 컸다. 먹어봤자 다 설사하고 뭐 이래버릴 테니까. 그렇게 장질환인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 오랫동안 특히 여러 뭐 다른 질환도 있지만 네. 비염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아이들이 코가 막혀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코 막힌 애들이 또 먹는 것도 잘 안 먹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또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찾아서 관리를 해야 해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네요. 네. 추나요법을 저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권하는 그 연령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은 다 추나를 권하는 건 아니고 예. 그 특히 이제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그런 아이들은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하고. 예. 거북목 이런 거 있죠, 얘들. 네. 그렇고 운동량도 적고. 예. 잠도 늦게 자고. 예. 이런 아이들은 보면은 근육 자체가 척추 쪽 근육이 너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두통. 네. 그다음에 자세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렇게 허리가 좀 이렇게 척추가 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에 한해서 척추를 추나 치료라고 하는 이제 교정 같은 걸 하고 근육을 네.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좀 하면 아무래도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뼈도 충분하게 그게 영향을 받는 거죠. 추나요법은 저도 제가 받아본 건 아니고 영상을 봤는데 특이하게 생긴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이렇게 네. 덜컹덜컹하면서 막 누르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애들도 받는 건 거예요. 네, 그죠? 잘 받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애들이 근육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주고 예. 그런 효과로. 그리고 아이들 자세가 안 좋은 거를 부모님 말하면 잘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은 안 듣죠, 근데 원래. 그거를 선생님한테 가서 예. 이제 저 애들 바쁘니까 뭐 토요일마다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치료를 예. 받아라. 그러면 꾸준하게 가면 예. 선생님께 계속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자기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세 교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래요. 애들이. 좋습니다. 네. 자, 추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한방이니까 이제 침 치료도 받을 텐데 네. 침은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침은 아무래도 이제 혈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혈자리들은 여러 군데 다 있지만 저희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는 관절, 네. 무릎, 발목 이런 관절 쪽에 주로 많아요. 예, 거기서 뼈가 자라니까. 예. 그런 혈자리들의 예. 침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침 치료는 아이들이 좀 어렵고 무서워하지 가끔 않아요, 같죠? 선생님? 예. 아니, 잘 맞아요. 그래요? 예, 안 아프게 잘 넣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침 치료가 이제 순환을 시켜주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데 저는 침 치료를 권하는 아이들은 운동량이 적은 아이들 특히 네네. 맨날 앉아만 있고 예. 그런 아이들은 저는 침 치료를 꼭 아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침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순환이 좋아지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재도 아마 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한약재는 어떤 원리로 아이들 키에 작용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위습열 뭐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위 기능을 도와주는 성장이니까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백출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녹용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오가피 뭐 이런 약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달에서 이제 약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느낌부터 냄새가 아이들이 좋아할 냄새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네. 거기다 뭐 넣으시는 거예요? 아, 못 먹으면 젤리 같은 거. 못 먹으면 이제 올리고당 같은 거 좀 타라든지 그래요? 설탕은 안 되고 올리고당 좀 타라든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이들이 잘 먹고 처음에는 그렇게 먹다가 자기가 이제 키가 커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제 인지가 되면 아이들이 약을 먹으러 오히려 옵니다. 본인도 절실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약을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경우에는 체질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혹시 체질에 따라서 성장에 쓰는 한약재가 다른가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 중에서 열이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을 많이 내는 이제 신진대사를 올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 홍삼, 뭐 이제 황기. 아까 황기는 좋다 했지만 열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해서 약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체질 열이 많은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좀 몸이 좀 찬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위 기능이 좋은 아이들하고, 좀 그렇게 떨어지는 아이들하고 이런 거를 봐가며 체질에 맞춰서 저희들이 약을 처방을 합니다. 키 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들 방금 추나요법, 침, 뜸, 뭐 한약재 이런 거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죠. 네, 침하고 추나는 보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약은 보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왜 또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욕심이 나셔서 양방에서도 치료를 이미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또 오셔서 내가 여기서도 약도 주고 침도 주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가는 양방에 어차피 비용을 들여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치료를 일단 하고 근데 이제 그 치료를 다 끝내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양방치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체중이 너무 안 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좀 도움이 되는 한약을 실제 성장보다는 아이가 체중이 이제 비위 기능을 좋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하던데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선생님? 실제로 저희들이 일생에 우리가 가장 키가 많이 크는 시기가 언젠지 아세요? 신생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가 아이들이 보통 평균 50cm거든요. 그럼 돌 정도 1년 되면 75cm 정도예요. 1년에 25cm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 일생에 제일 많이 크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사춘기 때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확 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발육급진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특히 돌 전에 아이들 보면은 하는 행동이 먹고 자고 그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키에는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큰 아이들 보면 잠을 많이 자거든요. 많이 자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제때 자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10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는 좀 잠을 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밤 10시에 재워서 몇 시까지 재울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한 9시간, 아이들마다 다른데 초등학교 학년들은 한 10시간은 자야 된다. 10시간은 자야 된다. 자, 이제 많이 자는 게 좋고 운동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를 그러면 자 음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어떤 걸 먹을까요? 어떤 걸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는 거에서는 일단 좀 유제품, 우유가 조금 안 먹는 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성장기에는 좀 우유를 조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 이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추천해 줄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야채 이런 거를 같이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먹는 거에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보면 결식아동이 너무 많아요.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 아침을 먹어야 하는군요. 좀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먹였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너무 저녁 늦게 야식을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밤늦게 뭐를 많이 먹다 보면 그때 이제 밥을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치킨이라든지 막 다른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소화를 시킨다고 밤에 숙면을 잘 못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늦게 야식을 먹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잠을 자기 한 2시간 전에는 먹는 걸 다 끝내라. 그렇게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침을 꼭 먹이고 야식은 금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이들의 소화 성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방수학과 전문의 유선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